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쪽집게 주식수다 시간이에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참 많이 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손실이 또 클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혼조세 장세에서는 바쁘게 뛰어들지 마시고요.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종목을 미리 선취매해서 순환매 구간에서 한번 쭉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장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주도였다. 다들 아시죠? 외국인이 이번 주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코스닥도 매수를 했는데 잠시 뒤에 수급 동향 살펴보고요. 테마별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특히 오늘 드디어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별 장세,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다는 거에 아주 중요한 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차트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이 더 들어올 여력이 있냐? 반대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매수 여력이 있느냐? 요거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외국인 엄청나게 매수해요. 그 반대로 기관 엄청나게 매도해요. 별 수 없이 매도를 하는 애들 기관, 별 수 없이 매수하는 애들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왜? 해외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안 좋아요. 수출도 안 좋아요. 코로나 더 극성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에서 변동성은 있지만은 나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정화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어제 발표가 됐죠. 마이너스 1.1%까지 상향.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마이너스 1% 꿈도 못 꿉니다. 이런 경제 동향 하에서 외국인은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기관은 왜 매도하는데, 연기금을 예로 들면은 전체 비중에 가령 10% 비중으로 못 박아놨다. 이미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0%였던 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11%, 1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야 돼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매도하는 애들, 별 수 없이 매수하는 애들. 여기 가운데 낑긴 애들은 누구야? 우리들이에요. 이 안에서 잘 먹으면 됩니다. 눈치밥 먹으면 우리 잘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안에서 수익 구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거냐,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요 부분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겁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생시장입니다. 파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인데, 여기에서 특히나 이 별 수 없이 매도하는 애들이라 했죠? 하락할 거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 같은 경우. 그러면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계속 매수하는 외국인이 변심을 할 수 있냐? 옵션 동향, 선물 동향에서 그 흐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꺾일 때는요, 역대의 사례를 보면은 항상 선물, 그리고 옵션에서 미리 준비를 해놔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이 변심을 해도 선물 옵션에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고객 예탁금 부분인데요. 지속적인 상승세, 즉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61조까지. 이거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장에서는 하락 염려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거 종목 선택, 그리고 언제 매수하느냐.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종목을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매수한다. 저는 여기에 아주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드디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회원들께 드린 문자, 10월 30일 날 이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10월 30일 날 장중에 9시 10분 전, 9시 7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다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으로 저희 근 따블을 먹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14,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관심을 시작해도 좋을 시점입니다. 구조조정, 그리고 그린 뉴딜, 수혜,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기에서 더 갈 거냐? 저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7,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문자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 매수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무료 문자 이때 또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문자 또 드렸어요. 예,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그 이후 다시 재접근, 또 재접근. 저는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말씀을 드리죠. 어제 방송에서 그룹 회장 일가가 두산 퓨어셀 6천억을 갖다가 이 바로 두산중공업에 증여를 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산중공업은 공짜로 6천억을 받은 거예요, 증여.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주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룹 회장 일가가 왜 여기다 줬을까? 자기 손해보면서 수익이 그만큼 나오니 테니까.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주식 수다를 제가 떠는 거 아니에요. 다음 뉴스 한번 보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12시에. 범정부 탄소 중립 추진 체제 구축, 임기 내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임기 내에 기틀 마련할 거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된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구조조정을 말 잘 듣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정부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쉴 것 같지 않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 보시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외국인 계속 매수할 거고, 예, 기관, 연기금 매수 들어왔고, 조금 터는데 이게 턴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매도는 무슨 매도였어? 이유 없는 매도라 했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을 사고 얘를 팔았기 때문에 이거 매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기관도 계속 매수를 한 거였어요, 결국은. 이 수급 동향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점진적이죠. 외국이 260만 주 샀다.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 종목으로 LB세미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6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1시 50분에 문자를 드렸는데, 비메모리 후공정 관련주라 그랬죠? 실적이 안 좋게 3분기 된 거에 반영이었다. 9월 20일 시설 증설 공시, 비메모리가 가면 증설한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 외국인 기관에 관심을 받을 거다. 이제 상승하는 패턴. 그렇죠? 중기로 관심을 둔 종목으로 판단된다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한번 보죠. 예, 저희는 계속 여기서 관심은 기울였어요. 예, 여기 9,000원 초반대에서 생각하면 벌써 30% 수익이죠. 예, 무료 문자 형태는 좀 뒤로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떨어질 수는 없고, 안정된 상황에서 무료 형태 드려도 되겠다 해서 문자를 드린 건데요. 그 이후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 고점대, 사상 최고치 근처 물량 소화 과정,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합니다. 10,000원짜리인데 8만 주, 4만 주, 2만 주, 에이게라고 할 수 있죠. 기관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투신 20만 주씩 계속 사들이죠. 왜 그랬을까? 제 이유 문자로 다 드렸어요. 이유. 비메모리가 갈 거고, 간다면, 성장성이 있다면 어느 종목에 갈 거냐? 여러 후공정 업체가 있지만 이미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 증설을 하면 그 투자한 효과가 실적으로 2배 반영이 되겠죠. DB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자도 드렸습니다. DB하이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도 공장이 풀가동 중이다.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밑바탕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긍정적이다라고, 예, 목요일 날이죠. 어제 오전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드렸는데, 예, 다시 약간은 어제의, 예, 제자리 온 상황이죠. 제자리 정도.
이 상황이니까 뭐 손실은 거의 없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관심사에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왜? 이 종목 같은 경우 소위 비메모리에서도 부품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의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긍정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하고요. 비메모리의 성장성이 있다면 이 DB 하이텍도 여전히 갈 여력 충분하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하락 추세가 있죠. 거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한 이후에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세를 받는 거고 하루 이틀 이러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그러면 너는 어떤 종목군들을 좋게 보느냐? 테마별 장세의 시발점을 어저께 했고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소재, IT 소부장, 그리고 5G,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은 올라갔어요. 이게 테마별 장세죠. 그 중에서 저는 바로 5G 통신 장비 쪽이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음 주는 종목별 장세 속에서 이번 주도 그랬지만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대표적인 종목 3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KMW.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모르는 종목보다 이런 데에는 아는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할 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해외 통신장비 에릭슨이라든가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까지 거래처 다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5G 통신장비 바로 여기에 투자가 진행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지금 나 못 살겠어 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어요. 삼성에 집중되어 있는 서진시스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KMW는 일단 이 테마 업종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5G 테마 한번 관심 있게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 회원들께는 또 타이밍을 봐서 문자도 드릴 생각이니까요.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010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가입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잊으시고요. 주말은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 아주 지금 무서운데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